옛날부터 고대 그리스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 소위 말하자면 생각하게 하는 인간들이 되고부터 이제 보편타당한 것을 찾았다고. 보편타당한 것. 보편타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널리 두루 그 미치는 성질을 보편이라고 그래. 그리고 타당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옳게 미친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두루 널리 그 성질이 다 통하면서 그것이 옳게 미치는 것을 보편타당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죠.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이치라든지 원리라든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보편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도 그러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편타당하냐? 두루 널리 통하고 그것이 바로 또 옳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편타당하다고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 보편타당이라는 그 낱말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광신자들이라든지 어떤 그 믿음의 종교를 대체로 보면은 보편타당한 경우,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 어떤 그룹이나 또 종교, 그 집단이나 이런 것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것을 막 말하자면 억지로 강요하고 거의 폭력적으로 나타난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중국에서 이제 도라고 그러죠. 도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길은 뭐냐면 모든 어떤 길이 있다 이게 길이 있다 이게. 그러면 이 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요. 응?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 나 여기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겠어. 이런 경우에는 드물다 말이야.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길 따라가야지. 나그네도 길 따라가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도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머리 숫자죠. 머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헤드를 뜻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머리를 뜻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착이라고 그래. 원래는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인데 착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것은 이제 변으로 쓸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변으로 쓸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 착은 뭐냐면 달리다, 런 혹은 가다 이런 뜻이야. 달리고 가는 것. 그러니까 머리가 달리고 가는 것. 그것이 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따라서 가자면 길이 바로 그런 것이지. 길이 하나의 머리야. 머리가 달리고 길이 달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길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런 의미로 도라고 그런 거야. 그것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선두라고 그러죠. 선두.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가 간다. 이게 머리 두자 아니야? 머리가 앞서서 간다. 그게 도야, 도. 머리가 앞서서 가는 그 머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선도한다 그러지. 선도한다. 누가 앞에서 예를 들자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선도 차량이 지금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할 때 그 선도한다 한단 말이야. 이 도를 쓰고 또 여기다가 이제 촌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끌도야. 이끈다 이거야. 선도 차량이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이 선도야, 선도야. 그러니까 리딩이지, 리딩. 영어로 말하자면 리딩.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리딩 스타 하면은 이제 주인공을 리딩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두주자, 뭐 이렇게도 말하듯이 선도한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선도하느냐. 보편타당하게 툭 미쳐서, 그거를 이제 찾는 것이 도를 찾는 것이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아르케라고 했어, 아르케. 아르케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원리를 말하고 시작을 말해요. 시작. 그러니까 선두주자가 누구냐 이거야. 선두되는 앞선 머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 앞선 머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야. 이 아르케를 찾는 것. 그러니까 아르케를 찾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그 밀레토스 학파라는 이제 학파가 서양 철학의 이제 문을 연 학파인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예요. 여기가 그리스 본토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여기가 이오니아라고도 해.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까지 여기 뭐냐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 투르키예를 말해요. 투르키. 지금 투르키예라고 그러지. 터키. 옛날에는 뭐였어? 여기가 페르시아였지.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잖아. 페르시아에서 이제 터키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도 뭐 터키 하는데 투르키예라고 그러지. 올림픽 때에도 투르키예라고 이제 국가명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밀레토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 그리스 본토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왜 그리스 철학이 시작됐을까? 그리스 땅이 이제 좀 척박해. 척박한 대신에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서 올리브 기름 있잖아. 이것을 이제 수출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수출을 해서 여기가 이제 밀레토스라는 항구로 수출을 한단 말이죠. 수출하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말하자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사유가 생기는 거야. 사색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배가 쫄쫄 굴르는데 뭘 사색하겠어요? 경제적 여유가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탈레스. 최초의 철학자라는 사람. 히랍의 그 7현인. 여기가 델피거든요. 그리스 본토에서. 여기가 델피인데, 여기서, 그노티스에고 같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그 탈레스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현자야. 나도 현자인데, 이 탈레스도 대단한 현자였단 말이야.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사메네스, 이거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세 사람이 이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게 뭐였느냐? 아르케. 이 세상을 보편타당하게 이끌고 있는 그 머리 헤드가 뭐냐는 거야. 결국 뭐냐면 헤드라는 것은 그 성질, 어떤 성질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자연을 N-A-T-U-R, 네이처를 성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캐릭터도 성질이지만 자연도 성질이라고 한다고. 자연은 무엇이냐? 성질이야. 불이면 불의 성질이 있고, 물이면 물의 성질이 있고, 다 성질을 따르는 것. 흙이면 흙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들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모든 것을 선도하는 그 성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다고.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근원. 원천은 물이다. 왜 물이라고 그랬냐면 우선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물을 바라죠.
물을 먹어야 산다고. 그리고 이 끓이면은 뜨거우면은 말이지 물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또 얼면은 고체가 되잖아. 얼음이 되잖아. 이렇게 물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로 봐서 물이 모든 만물에 물이 깃들여 있다. 물이 그 최초의 말하자면 선두주자다. 선두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나시만도로스는 어떻게 봤느냐? 그게 아니고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걸 무한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무한한 어떤 성질이 시작도 끝도 없는 어떤 무한한 성질이 이끌고 있다. 이게 좀 추상적이지. 더 어떻게 보면 사유로 말하자면 더 고급스러운 사유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낙사메네스는 공기라고 봤어. 공기가 모든 것에 말하자면 아르케다. 원천이고 원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냐면 공기가 압축되고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압축되면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또 희박해지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라이크레이토스는 뭐야? 불이라고 그랬죠. 불은 이게 막 타오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상징,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그 변화하는 성질, 그것을 불이라고 봤을 때 불이 세상을 선도한다. 자연을 선도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야. 그리고 이제 수를 말한 누가 피타고라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원자를 말한 데모크리토스를 말해. 데모크리토스. 원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야. 기초적인 물질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쪼개지는 거죠. 중성자, 양자, 이렇게 되잖아. 예. 또 커크, 글루온, 이렇게 쭉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원자라는 것이 가장 작은 물질로서 이것이 모든 만물을 구성한다. 굉장히 설득력을 주고, 현대의 원자론과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가 이 공간에서 이동을 한다. 이 허공을, 공간을 서양 철학은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도 공간이라는 말을 하긴 했어. 그래도 사람들은 그 공간보다도 이 원자라는 그 물질, 구체적인 물질에 주목한 거지. 그것이 이제 동양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소, 닭, 풀 이걸 놓고 무엇이 이 중에서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봐라 하니까 이런 실험을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소와 닭으로 묶어. 관계 있는 것으로. 왜 소와 닭으로 묶었냐 물어보니까 이건 동물이지 않느냐는 거야, 소와 닭은. 그런데 동양 아이들은 소하고 풀을 묶어. 왜 그러냐면 소는 풀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네들은 개별적인 어떤 범주를 서양 아이들은 말했고, 여기서는 관계를 말하죠, 관계. 소와 풀이 엉뚱한 거잖아. 사실 관계 아무 뭐가 없는데 여기서 관계를 설정했을 때 소는 풀을 먹는다. 이것으로 왔을 때 동양은 어떤 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 물질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를 봐요. 그 관계를 본다, 관계. 이것이 이제
부처의 상호도 그런 것이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여기 종이가 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종이라고 하나로 그냥 퉁칠 텐데, 여기서는 이 관계를 보는 거야. 종이가 이루어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관계를 이야기해서 관계가 모인 것이 말하자면 그 관계라는 그 인연이 연이라는 게 관계죠. 인연이 중첩돼서 그러니까 모여서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인연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야. 소와 풀이 관계하고 있듯이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동양인들은 봤고 서양인들은 소면 소, 닭이면 닭.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고 동물이면 동물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묶고 그랬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과 동양에. 그러니까 이래 아까 데모크리스토스가 원자는 공간에서 이동한다 해서 공간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도 이 공간과 이 원자라는 이것을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원자에 주목해서 원자론을 주장했다. 데모크리스토스가. 이 공간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선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호공사상가로 했잖아요. 호공사상. 이 공이 없으면 하얀 바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 텅 비어 있는 공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관계가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여기에 빨간색도 들어가고 검은색도 들어갈 것이고 노란색도 들어갈 것이고 수많은 색이 들어가고 또 나무 그 배경을 이루는 어떤 숲이 들어갈 것이고 막 이런 것이 다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이 공,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무와 공이 그 말하자면 기반이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종이라고 하든 아니면 컴퓨터라고 하든 텔레비전이라고 하든 테레비라고 하든 빵이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어떤 사물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전부 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관계의 기반을 이루는 거, 바탕을 깔아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와 공이다 이거야. 무와 공이 없으면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하얀 바탕이 없으면은 화가가 무슨 수로 그림을 그려? 모나리자를 어디다 그릴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이다 그런가, 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기반을 이룬다는 거. 이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거. 이것이 도다인 거야,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신이 바탕이 된다라고 신이 선도주다, 리딩 스타다 한다면 신이라는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려라. 뭘 그려라 그랬지? 근데 그것이 과연 보편타당하냐는 거야, 신이. 불교도들은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보편타당성을 잃은 거야. 자기들은 보편타당하다고 해도 보편타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허공은 신을 믿던 믿지 않던 동양이든 서양이든 따져보자고. 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을 신을 이야기하고 신도 이 하얀 바탕, 그러니까 바탕 위에서 공이나 무라는 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다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 바탕이, 신 바탕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것이 없다 한다면, 무나 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그림도 그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연결형 풀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풀이가 무를 뜻한다고 그랬어. 무와 공을 뜻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내가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말이 뭐냐?
is this seat free?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영어 문장 이거야. 이 자리가 seat 비어 있습니까? 근데 왜 free라고 물어? 자유라고 왜 물어? 비어 있느냐 공? 응? 또 아무도 비어 있고 아무도 없어야 자유롭게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와 공을 비어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free라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무와 공은 뭐야?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결국 뭐야? 자유죠. 아까 내가 말했어요. 허공은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야. 하얀 바탕 뭐냐면 자유야, 자유. 자유라고. 그러니까 자유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든 뭘 만들든 건축물을 세우든 무엇을 만들든 이 자유라는 바탕 위에서 하는 거야. 허공이 바로 그 자유라는 바탕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와 공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 자유가 가장 우선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허공사상가, 자유사상가지 이것은. 근데 이때 자유는 공짜라는 것이지. 이 허공을 우리가 공짜로 쓴단 말이야. 공짜로. 그게 중요한 거야. 자유 중에서도 프리가 공짜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자유가 프리야. 프리. 공짜로야. 공짜로. 이 허공을 우리가 공짜로 쓰잖아. 그리고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무고 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프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와 공이란 말이야. 무와 공. 무와 공이야. 그러면 이 앞에, 이 프리 앞에, 무와 공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늘 여기 이것은 연결형 프리 앞에는 아무것도 올 수 없다. 신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신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갓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니까 무신, 신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글자로 갓프리라고 자기 앞에 썼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슈가프리. 이 제품은 슈가프리입니다. 무설탕입니다. 설탕이란 건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프리 앞에 슈가를 쓰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지방. 이 앞에 이게 무의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 항상 비어 있어야 돼. fat free. 지방이 없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뭐뭇이 없다. 이 프리하고 공이 뭐뭇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 앞에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올 수 없으니까 무와 공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도구, 아르케 말하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 이 무와 공을 이렇게 쓰면서도 이해를 못해.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가 공간에서 이동하는데 이 공간을 보지 못하고 이 원자에만 개별적인 거에만 구체적인 거에만 주목하게 된다고. 그래서 서양 철학이 존재를 망각했다고 하는 것은 여거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존재 기반이 무와 공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무와 공을 망각하고 신이면 신을 가장 선도자로 리딩 스타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선도주자로 믿어라. 안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해서 다 죽이고 아주 막 불태워 죽이고 야단이야. 야단. 근데 무와 공은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공짜니까 계산이 없잖아. 계산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개별적인 것, 무엇이 중요하다? 원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값을 매길 거 아니야? 이게 더 값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한 거야. 돌보다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값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고
값과 계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문명이 된다고. 그리고 그 물질을 구체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벌한 자본주의가 나와서 이제 노동자와 부르주아 간의 계급 투쟁도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딱 굳이 동서양을 나눠서 얘기하자면 서양은 신이면 신,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선두주자로 여기는 가장 귀하게이고 값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데서 철학을 출발했고, 철학을 출발했다는 뭔 말이에요? 생각을 출발했다는 거. 근데 동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 이것을 믿어라. 허공을 믿어라 이럴 거야. 허공을 믿으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라는 건데. 근데 지금은 사고방식도 이제 서양에 먹혔지. 그래서 동양도 결국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되죠.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값을 따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건 뭐야. 아르케와 도를 부정하는 말을 아느냐? 공짜인데. 공짜가 도인데. 도를 부정하는 말, 아르케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들 산단 말이야. 동서양 공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실은 진정한 철학을, 진리를 이해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알레테이아. 내가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라도 얘기해 주는 거야. 레테가 망각이죠. 망각하고 있다는 거. 즉 무엇을 망각하고 있느냐? 이 허공을 망각하고 있잖아. 허공을 말하자면. 존재의 망각이라고 하는 거야. 하이데거가. 이걸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무엇을 사물인 사물, 추상적인 그 존재면 존재를 가장 우선시 여겨가지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여겨가지고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을 따르지 않으면은, 팔로우하지 않으면은 이단자, 불신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망각을 부정한다. 이 A가 부정접두사라고 그랬죠. 망각을 깨고 진실을 드러낼 때, 감춰진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 동서양 공이 이제는 현대에 와서는 동서양 공이 이 허공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 허공을 일깨워주고 허공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따라서 공짜가 가장 우선되는 진리다. 자유다. 자유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자유가 공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자 고마의 허공사상이고 공짜사상이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카인과 아벨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허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했고 카인이 바친 제물을 선하지 않다고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카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아벨은 순종했다고 억지 도덕률로 무엇이 카인도 바쳤는데 아벨도 바치고 그랬는데 뭐가 순종을 안 해? 그런 식으로 억지 도덕률로 이걸 떼어오고 있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허공을 망각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엉터리로 그와 같은 엉터리 도덕률로 카인과 아벨을 얘기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자 고마가 최초로 카인과 아벨의 그 정체를 밝힙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뜻 있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